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어느새 8월입니다. 며칠 뒤면 말복이고요. 말복이 지나면 폭염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8월 첫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집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주말이었죠. 문득 강은교 시인의 기적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참 기적이야. 산에게 기슭이 있다는 건, 기슭에 오솔길이 있다는 건, 전쟁통에도 나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중병에도 나의 피는 결코 마르지 않았으며 햇빛은 나의 창을 끝내 떠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사랑하니 당신의 입술이 봄날처럼 열린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나는 일어났다. 기적처럼. 시인은 1945년생으로 순례자의 잠,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등 많은 시집을 펴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도, 중병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지만 창에 햇빛이 내리쬐는 것도,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도 기적이라고요.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면 저 역시 오늘 아침 일어난 것만 해도 기적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시로 경험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로또 당첨만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모든 것이 은혜요,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다 싶으니까요.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틀 연속 일어난 아찔한 사건의 첫 번째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 뜨자마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새벽에 자동차를 타고 나간 아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 휴대폰 앱으로 자동차의 경로를 봤더니 차가 강변북로에 멈춰서 있다고요. 깜짝 놀라서 전화했더니 운전 중 자동차 타이어 하나가 빠져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보험사에 전화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초조했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전화도 못하고 참고 있는데 휴대폰을 보던 남편이 차에 움직임이 있다며 보험사 관계자가 도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타이어만 갈아 끼우면 되나 보다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차가 움직이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들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돌아왔습니다. 큰일을 당한 데다 이 폭염에 강변북로에서 1시간이나 서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아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출발할 때 차가 조금 꿀렁거리는 듯 했지만 경고등이 뜨지 않아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를 보고 돌아오는데 강변북로에 들어서자 갑자기 타이어 공기압이 0이 되면서 앞바퀴 하나의 타이어가 빠져서 공중으로 날아갔다고요. 백미러로 보니 뒷차가 타이어를 피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휴가철인데다 토요일 새벽이라 차가 적어서 추돌 사고도 안 나고 옆으로 잠시 피해 있을 수 있었고 날아간 타이어가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아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아들 차는 지난해 4월에 구입한 독일 차입니다. 비교적 새 차인 셈이죠. 그런데 타이어가 빠져나가기 몇 분 전까지 경고등이 안 떴다니요.
아마 전에 운행하다가 뭔가에 찔려 타이어에 구멍이 났거나 누군가 일부러 찢어 놓은 것 같은데 타이어가 휠에서 떨어져 나가기 직전까지 경고 표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은 보험사에서 보내준 레카차로 차를 끌고 와서 주차장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레카차 기사가 이런 정도면 차가 전복되기 십상인데 멀쩡하니 기적이네요. 했다고요.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마터면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거나 더한 일도 생길 수 있었던 거니까요. 후에 들으니 앞바퀴가 아니고 뒷바퀴였으면 100% 차가 뒤집어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죠. 그 끔찍한 사고에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너무 놀라 수명은 줄어든 것 같지만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레카차는 하루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요즘 신차엔 예비 타이어가 없다는 것.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내 차 타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잠들었는데 이튿날 새벽 3시 조금 넘어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5번 이상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아니 불이 났으면 우리 아파트 몇 동에서 났다는 건지 알려줘야지. 그냥 우리 아파트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현관으로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 집은 18층인데 119에 전화해야 하나? 경보가 울릴 정도면 누군가 119에 연락하지 않았을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이에 딸이 경비실에 연락했더니 화재요? 알아볼게요. 하는 안이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뒤 화재 경보는 멈추었고요. 딸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경보 시스템 오작동인 것 같다 라고만 하고 끊었답니다. 한숨 못 자고 아침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며 아파트가 오래돼서 오작동이 잦다고만 했습니다. 화재 공보가 그렇게 여러 번 울렸는데 오작동으로 밝혀졌으면 연락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교대자라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미안하다는 말을 기대했던 저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화재 경보는 화재가 발생한 세대 아래 위에 3계층에만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가 울리면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니네 집, 아니 우리 집 아래 위에서 불이 났다는 신호인 거죠. 정작 불이 나도 3계층 외에 다른 세대에선 알 수도 없고요. 불이 3계층에만 번질이라는 법은 없을 텐데요. 만약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다면 더더욱 놀라 당장 119에 연락했었겠죠. 관리사무소장에게 그런 경보 시스템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하고 오작동이 잦은 데 대해 사과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소방법 운운하면서 소방법을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려주긴 어렵다는 엉뚱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파트가 낡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소장은 시스템 보완 및 주민 홍보 강화 건의에 대해 소방법 타령을 하다니요. 화재를 예방하거나 빠른 진화를 위해서는 입주민에게 경보가 울릴 때 자동으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도 울리고 나아가 인근 소방서에도 연락이 가도록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아파트는 소방서도 바로 옆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조치는 전혀 없어서 정작 입주 세대엔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는 전혀 모른 채 그래요? 경보가 울렸어요? 하는 식이면 정작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는지요. 아무튼 이 일로 우리 식구들은 이틀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 이 사건은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 모두가 기적이었습니다. 살면서 화재 때문에 대피한 적도,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긴 적도 없었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지요. 험악한 세상에 누구 한 사람 길 가다가 다친 적도 없었고요. 관리소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긴 했어도 이번 일 덕분에 집안 정리를 좀 더 잘하고 평소 여권 등 신분증과 귀중품은 찾기 쉽도록 간수하고 소화기 사용법도 잘 익혀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잘 관리하고요. 그러고 보니 인생 고비고비마다 무사히 넘기거나 새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기적인 것이죠. 그걸 모르고 가진 것은 당연하다 여기며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허덕이면서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인연도 기적이죠. 저를 비롯한 아리스들이 김호중을 만난 것도 기적이다 싶습니다. 아리스의 삶은 김호중을 만나기 전과 후로 확연히 나뉘니까요. 김호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이 들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스트리밍을 하고 SNS 사용법을 배우고 세상에 나서 처음 해보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는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는 내일 아침 다시 눈 뜨겠죠. 더디지만 멀지 않아 봄이 오고 김호중도 돌아올 테고요. 기적처럼 말입니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기적이기를,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